한 번 말을 하면 멈추기가 힘듭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매번 제가 한 말 때문에 후회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할 말이 있기에 말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쓸데없는 잡담을 하면서 말을 많이 하지만 정작 말 속의 내용은 텅 비어 있다. 그저 자기 안에 잡다하게 쌓인 말들을 쏟아내기에 급급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모르고 그냥 다 말해버린다는 것이다. 때론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상대는 물론이고 본인까지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 생긴다. 이미 해버린 말은 다시 삼킬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분위기에 취해 말을 하기 때문에 주변 세상에 대해서도 아무 기준도 없이 평가하고 분류하며 판단해버린다. 생각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기도 자주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명한 사람은 생각을 자극하는 말과 통찰력 있는 말로 상대방까지 생각에 잠기게 한다. 어려운 표현은 피하면서 간결하고 정제된 말을 하니까 듣는 사람도 이해하기가 쉽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시간이 더 많기에 한마디 말을 해도 실수할 일이 적다. 현명하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상대에게 질문을 하는지 관찰해보면 된다. 현명한 사람은 상대의 생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상대의 생각의 방향을 자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질문을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말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질문할 여유가 없다. 저는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러니 점점 보수적으로 태도가 바뀌는 것 같은데 새로운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갖고 싶습니다. 그대는 용기에 대하여 절반밖에 모르고 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아는 능력이다. 모든 인간은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것이 필요 없었다면 신은 인간에게 두려움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인간이라면 모두가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부분이니 두려워하려는 나의 모습을 무서워 말아야 한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의 열쇠는 합리적인 두려움과 비합리적인 두려움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다. 합리적으로 통제된 두려움은 우리가 잠재적인 위험을 더 잘 인식하고 이를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치 미래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와 같다. 반면에 공포에 휩싸인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삶을 불안하게 만들며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게 손발을 꽁꽁 묶어버린다. 그리고 두려움은 항상 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부풀려져 있다. 그것은 외면할수록 더 커지는 특징을 갖고 있기에 그저 똑바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의 크기는 줄어든다. 내가 왜 무서워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져야 한다. 그러한 질문 속에서 나의 밑바닥에 있는 진짜 생각과 직면하게 된다. 누군가에게는 외로움이고 누군가에게는 가난일 수도 있다. 그것에 대한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움과 눈을 마주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두려움은 외면할수록 더 커지기에 생각을 분별해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과정이 바로 용기이다. 나에 대한 이해 없이는 용기도 없다. 용기 내서 저의 약점을 친구에게 상담했는데 다음날 모든 사람이 저의 약점을 갖고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더러운 곳에 모이는 파리떼처럼 다른 사람들의 장점은 무시하고 끊임없이 결점만 찾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행동은 악의를 품은 사람에게서 자주 볼 수 있다. 이들은 가진 것은 없지만 자신의 결점을 숨기면서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기 위해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 이에 대응하려고 같이 약점을 들춰내고 공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대화를 하면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모이게 된다. 파리는 때로 이동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서로 다투는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구경거리이다. 그대가 설령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진흙탕 싸움이 길어지면 그대도 같은 파리떼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설령 비방을 받았더라도 모르는 척하거나 오히려 약점을 인정해버려라. 그러면 상대는 맥이 빠지면서 흥미를 잃을 것이다. 그것보다도 더 좋은 방법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다. 시험에 떨어져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인들의 격려가 그저 편한 위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된 걸까요? 슬픔에 직면했을 때 다른 사람의 연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연민은 종종 격렬의 생각과 함께한다. 연민을 주는 사람이 자신의 우월함을 은근히 암시하기도 한다. 겉으로는 위로하는 것 같지만 실은 자기 자랑인 것이다. 이런 위로는 자존감을 손상시키고 슬픔을 극복하는 힘만 빼게 할 것이다. 이런 사람과는 단호히 멀리하라. 슬픔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사람은 슬픔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볼 수 있다. 위대한 예술가들은 항상 슬픔 속에서 걸작을 만들어냈다. 그러니 슬픔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설령 슬픔에 빠졌더라도 자신을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다. 자신의 슬픔을 감당 못하는 사람은 급하게 누군가를 찾게 되면서 다른 사람의 연민을 구하지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기 쉽다. 타인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내면의 위로를 구하면서 자신만의 용기와 회복력으로 슬픔에 맞서도록 하라. 그대의 가치는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의지와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설령 위로로 위장된 무시를 받았더라도 그건 그저 그 사람의 못된 생각일 뿐이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대에게 들어오는 것을 단호하게 차단하면 된다. 평소에 생각하는 것보다는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좋아하는데 뭔가 나를 돌아보고 생각하려니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생각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영혼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이며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태도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을 만들어준다. 따라서 마음이 목적 없이 방황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통제하고 성찰하는 첫 번째 방법은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속 진짜 동기와 욕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이렇게 하면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대가 만나는 사람과 책들을 조심하라. 자신을 긍정적이고 밝은 힘을 갖게 하는 말과 글은 그대의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과 같이 어울린다면 그 사람들의 생각 방식이 그대에게도 전염이 될 것이다. 나의 생각이 그저 사는 대로 흘러가게 내버려두면 그대의 영혼은 결국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서양 철학은 플라토니안 말의 해석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플라톤의 생각은 다른 철학자보다도 더 대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플라톤은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생각만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나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참여하였고 실제 사람들의 삶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인간에 대한 생각은 지금도 날카로울 정도로 예리합니다. 서양 사상의 대부 플라톤의 조언이 유익하셨다면 우리나라 사상가인 다산 정약용의 큰 그릇을 갖춘 사람이 되는 방법 역시 추천드립니다.